이게 무슨 일이죠? 최근 한국의 건설 기술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큰 인상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왕세자인 빈 살만이 사우디의 한 공영방송에 나와 한국이 아니었으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은 무려 700조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건설을 확정지으며 사우디의 하이패스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도전한 분야에서 거의 한 번도 정상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가 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단순히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선두에 서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의 도전 정신이 이번 사우디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사막의 극한 환경 속에서 펼쳐진 한 회의장에서 세계 각국의 건설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이 선보인 고속도로 건설 기술력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세계 각국의 건설 기업들을 제치고 사막 위의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드먼드 크레인입니다. 영국 출신 인프라 컨설턴트인데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로 고속도로 프로젝트 일을 하러 가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전 세계 여러 큰 프로젝트에서 일해왔습니다. 사우디 정부에서 전화가 왔을 때 솔직히 좀 놀랐어요. 제 도움을 원한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은 자주 있거든요. 그들이 이미 한국 엔지니어들과 일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이었죠. 한국이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서구 기업들이 수세기 동안 고속도로를 건설해 왔는데 왜 한국 엔지니어를 선택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제 생각에는 서구 방식이 항상 최고였거든요. 사우디 사람들이 그냥 돈을 아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장 좋은 정장과 넥타이를 가방에 쑤셔 넣었죠. 저는 항상 일할 때 완벽하게 차려입거든요. 사람들이 저를 진지하게 대하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거울을 보니 은색으로 섞인 머리카락과 진지한 눈빛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감이 넘쳤죠.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는 비행기는 정말 길었어요. 그 시간 동안 프로젝트에 관한 자료를 읽고 있었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미간을 찌푸리게 됐어요. 한국 팀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나 모듈러 건설 같은 제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게 지름길을 택하는 멋진 말처럼 들렸어요. 리야드에서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오븐문을 여는 것처럼 열기가 저를 덮쳤어요. 공기가 너무 뜨겁고 건조해서 숨쉬기가 거의 아플 정도였죠. 운전기사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처음이세요? 그가 도시를 지나가며 물었어요. 아니요, 전에도 와봤어요. 제가 대답했죠. 하지만 한국인들과 일하는 건 처음이에요. 운전기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팀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여기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올바른 방법, 올바른 경험이 필요했어요. 제 경험 말이죠. 정부 건물의 회의실은 시원하고 현대적이었어요. 거기서 사우디 프로젝트 리더인 사피르 아라딘을 만났는데요. 그는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진지했지만 악수는 따뜻했어요. 크레인 씨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그가 말했어요. 당신의 전문 지식이 아주 가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녀를 만났죠. 한국 팀 리더인 윤세화. 그녀는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자신감 있고 전문적이었으며 진심으로 보이는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녀가 지금까지의 작업에 대한 발표를 시작했을 때 저는 그들의 계획에서 문제점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저희 방법은 고속도로를 30% 더 빨리 건설할 수 있고 사막 환경에서 더 오래 지속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녀가 큰 화면에 차트와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죠. 그건 대단한 주장이네요. 증거를 봐야겠는데요. 그녀의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제가 그녀를 믿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서 전문가는 제가 아니었나요? 저는 멋진 발표에 감명받지 않을 거였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작은 걱정이 마음에 스며들었죠. 내가 한국 팀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저는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여기 온 거였으니까요. 전통적인 방식과 제 방식으로. 하지만 때로는 인생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해가 막 사막 위로 뜨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하늘이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고 있었죠.
가장 깔끔한 옷을 입고 머리카락도 완벽하게 빗어 넘겼어요. 오늘은 실제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었거든요. 한국 팀의 작업에서 문제점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우리 일행은 에어컨이 켜진 큰 차를 타고 사막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바깥은 온통 황토색과 갈색이었고 제가 볼 수 있는 끝까지 평평한 땅이 펼쳐져 있었어요. 열기 때문에 모래 위의 공기가 물결처럼 일렁이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 꼿꼿이 앉아 제 메모를 살펴보며 한국식 방법이 실패할 모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걱정이 많아 보이시네요, 크레인 씨. 옆에 앉아있던 사피르가 말했어요. 걱정은 아니고요. 그냥 염려될 뿐이죠. 저는 대답했어요. 새로운 방법들은 작은 프로젝트에는 괜찮지만 고속도로는 제대로 된 방식으로 지어야 합니다. 사피르는 지혜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왜 한국팀을 선택했는지 아세요? 저는 서둘러 대답했죠. 가격이 더 쌌기 때문 아닌가요? 아니요, 크레인 씨. 그들의 경험 때문이죠. 그가 차분히 말했어요. 그들은 산을 뚫고 물 위에 도로를 건설해 왔어요. 어려운 장소에서 일하며 실수로부터 배워왔죠. 그의 말에 저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실제로 보지도 않고 그들의 작업을 판단했던 거였죠. 단지 서양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충분히 좋을 리 없다고 결정해버렸던 거예요. 건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솔직히 놀랐어요. 제가 예상했던 엉망진창이 아니었거든요. 작업자들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고속도로의 거대한 부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본 것보다 훨씬 빠르게 조립되고 있었죠. 마치 전문가들이 거대한 퍼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세화가 태블릿 컴퓨터를 들고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실용적인 옷차림이었죠. 바지, 부츠, 그리고 주머니가 많은 가벼운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사막에서 일하기에 완벽한 옷이었죠. 이제 우리 시스템을 보여드릴게요. 그녀가 말했어요.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솔직히 그녀와 함께 가고 싶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내가 맞고 그들이 틀렸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사피르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호기심이 일고 있었어요. 좋아요, 제가 말했어요. 보여주세요. 다음에 본 것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한국팀은 그냥 평범한 고속도로를 짓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공장에서 만든 특별한 조각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은 사막의 극심한 더위와 추위를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그들의 컴퓨터 시스템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었어요. 마치 미래를 보여주는 마법 지도를 가진 것 같았어요. 우리가 완성되고 있는 도로 구간을 보고 있을 때 지평선에 어두운 구름이 보이고 있었어요. 모래폭풍이 오고 있었죠. 모두가 당황하고 도망칠 거라 예상했는데 대신 팀원들은 차분하게 모든 것을 안전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장비를 덮고 자재를 묶어두고 있었죠.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곳의 날씨를 2년 동안 연구했어요. 세화가 설명했어요. 폭풍이 언제 오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있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본 것들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노트북을 열고 전 세계 한국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산을 관통하는 도로, 폭풍이 치는 바다 위의 달이 불가능해 보이는 곳을 뚫는 터널들을 발견했죠. 머릿속에서는 제가 알고 있던 서양식 방법, 전통적인 접근법을 고수하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은 다른 것을 봤어요. 더 나은 것을요.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배울 게 있을지도 몰라. 항상 자신이 전문가라고 믿어왔던 사람에게는 어려운 생각이었죠. 하지만 때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고 인정할 때 찾아오는 법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처음 왔을 때부터 벌써 3주가 지나고 있었어요. 뜨거운 사막의 햇살이 예전만큼 저를 괴롭히지 않고 있었죠. 점점 적응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을 일을 스스로 자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혼자서 고속도로의 어려운 구간을 점검하러 가기로 했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출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세화가 특별한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어요. 저는 수십 년 동안 도로를 점검해 왔어요 라고 크레인 씨가 말했어요. 처음 왔을 때보다는 목소리가 그렇게 날카롭지 않았어요. 그녀가 저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어요. 당신의 경험으로도 놓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줄 거예요. 저는 태블릿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손가락이 잠깐 닿았어요. 작은 순간이었지만 뭔가 협력의 의미가 있었죠.
새로운 도구가 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제가 점검하고 있던 구간은 고속도로가 마른 강바닥을 가로지르는 부분이었어요. 이건 까다로운 작업이었죠. 왜냐하면 사막에서도 가끔씩 드문 폭우가 내릴 때 이런 빈 강바닥으로 물이 급히 흐를 수 있거든요. 표시된 경로를 따라 걷고 있는데 지면이 많이 변하는 걸 알아챘어요. 마이너스 다져진 흙에서 푸석푸석한 모래로 그리고 다시 돌이 많은 흙으로 바뀌고 있었죠. 이런 곳에서는 전통적인 기초 작업이 아주 어려울 거예요. 제가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때 제 손에 있던 태블릿에서 삐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고 있었죠. 시스템이 50개 다른 지점의 토양을 검사했어요. 세화가 제 옆으로 걸어오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각 지면 구간마다 다른 기초 유형을 사용하라고 제안하고 있네요. 저는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한국 시스템이 제안한 해결책은 정말 똑똑했어요. 제가 예전 방식으로 생각해냈을 것보다 훨씬 더 현명했죠. 이걸 인정하기가 어려웠지만 스스로에게라도 인정해야 했어요. 이건 정말 철저하네요. 마침내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모든 곳에서 최고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서양 공학을 포함해서요. 단지 새로운 도전에 맞게 적응시킬 뿐이죠. 그날 오후 문제가 생겼어요. 일부 장비가 극심한 더위에 고장이 났거든요. 제가 고집해서 사용하게 된 서양 기계였죠. 정말 창피했어요. 한국 팀이 그렇게 될 줄 알았다고 말하거나 제 실수를 비웃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대신에 그들은 재빨리 백업 장비를 가져와서 불평 없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결국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한 사람은 사피르였어요. 아마도 이 구간에도 한국 장비를 사용하는 게 좋겠군요. 그가 부드럽게 제안했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 서서 등에 땀이 흐르며 저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제가 틀렸던 거죠. 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세화와 사피르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우리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제가 참여했던 다른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경험을 교환하기 위해서였죠. 세화가 한국의 산악 지역에서 그녀의 팀이 극복했던 도전에 대해 말할 때 저는 진짜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었어요. 당신은 이곳에 온 이후로 변했군요. 에드먼드 사피르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며 말했어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이 저를 바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은 지혜가 필요한 일이죠. 그녀가 말했어요. 많은 전문가들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갇혀버리거든요. 그날 밤 그의 말이 제 침대까지 따라왔어요. 내가 내 전문성에 갇혀 있었던 걸까? 서양식 방법이 항상 최고라는 믿음에 갇혀 있었던 걸까? 잠이 들면서 함께 일하는 도로들, 장소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도 연결하는 다리들을 꿈꾸고 있었어요. 저는 문턱을 넘어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발을 내딛고 있었어요. 항상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죠. 가장 큰 시험은 사막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를 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것이었어요. 깊이 잠들어 있을 때 큰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죠. 문을 열자 세화가 서 있었는데 표정이 심각하면서도 차분했어요. 사령부로 와주셔야 해요. 그녀가 간단히 말했어요.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그녀를 따라갔어요. 밖은 사막의 밤인데도 이상하게 습기가 가득했어요. 별들은 어두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고 있었죠.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이른 시간임에도 프로젝트 본부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벽에 걸린 큰 화면들은 우리 건설 현장의 지도를 보여주고 있었죠. 사람들은 여러 언어로 이야기하고 전화를 걸고 컴퓨터에 뭔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모두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집중하고 있었죠. 사피르가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가왔어요. 14구역이 물에 잠겼어요. 홍수 방벽이 무너졌죠. 속이 꽉 조여들었어요. 14구역은 제가 한국 설계를 변경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비슷한 프로젝트를 전에 해봤기 때문에 제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했었죠. 내 고집이 이 문제를 일으킨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세요. 저는 죄책감을 제쳐두고 상황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며 말했어요. 이후 12시간은 제 전체 경력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사막의 비는 매우 드물고 갑작스럽고 강력했죠. 갑작스러운 홍수가 몇 달간의 우리 작업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서로 다투는 대신 한국팀과 저는 완벽하게 함께 일했어요.
세화가 홍수물을 우회시키기 위한 임시 수로를 사용하자고 제안했을 때 단지 그것이 표준 관행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녀의 아이디어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의 계획을 더 강화하기 위해 지역 집안 조건에 대한 제 지식을 더했죠. 이게 될 것 같아요. 컴퓨터 모델을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이 연결 지점들을 강화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즉시 제 제안을 계획에 추가했어요. 완벽해요. 이런 종류의 토양에 대한 당신의 경험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했던 거예요. 더 비가 오기 전에 우리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작업자들이 서둘러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죠. 우리의 빠른 대응 덕분에 고속도로가 심각한 손상을 면할 수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저는 세화와 함께 창가에 서서 진흙투성이가 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쳤지만 이상하게도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죠. 우리는 좋은 팀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맞아요. 저는 동의했어요.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팀이네요. 그날 저녁 사피르는 주요 팀원들을 작은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우리 모두 지쳤지만 함께 이룬 성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죠. 건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피르가 잔을 들며 말했어요. 전통을 지키는 때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때를 아는 것에 건배합시다. 그녀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고 그의 말이 특히 저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이해했다는 뜻으로 잔을 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관련자들의 최선을 이끌어내는 파트너십에 건배합시다. 제가 덧붙였어요. 그날 밤 늦게 저는 우리의 비상대응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숫자들은 명확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한국의 혁신과 서양의 공학적 전통의 조합이 어느 한쪽 접근법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었던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였어요. 그 증거는 시험 결과와 안전 보고서에 명확히 나타나 있었죠. 그때 저는 제 여정이 단지 한국의 방법이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우수함은 서로 다른 접근법을 함께 가져오는 데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었죠. 어떤 한 가지 전통도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마침내 지쳤지만 맑은 정신으로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제 자신의 폭풍을 통과한 것 같았어요. 실제 홍수뿐만 아니라 제 오래된 확신을 씻어내 버린 새로운 아이디어의 홍수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고속도로처럼 저도 그것 때문에 더 강해졌다고 느꼈어요. 고속도로 프로젝트가 끝나갈 무렵 저는 자주 사우디아라비아에 처음 도착했던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시절의 에드먼드 크레인은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죠. 서양식 방법이 항상 최고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마치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중요한 정부 관리들이 내일 우리가 거의 완성한 고속도로를 보러 오기로 했어요. 모두가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세화와 그녀의 팀과 함께 밤늦게까지 일하며 방문을 위해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단지 우리가 무엇을 건설했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함께 만들었는지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중요한 방문 전날 밤 저는 호텔 발코니에 혼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세화가 거기서 저를 발견했죠. 내일 긴장되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그녀의 질문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우리 작업은 훌륭하니까요. 하지만 다른 서양 컨설턴트들을 위한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왜 우리의 접근 방식이 미래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하는지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그들은 제가 처음 왔을 때처럼 행동할지도 몰라요. 저는 인정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떻게 그들을 설득할 계획이세요? 사실로요. 그리고 겸손함으로요. 그리고 전문가라는 것이 모든 것을 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설명함으로써요. 다음 날 아침은 맑고 더웠어요. 사막의 완벽한 하루였죠. 정부 장관들이 멋진 차를 타고 도착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안내하는 동안 저는 한때 의심했던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들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은 우리가 언제 유지보수를 해야 할지 94%의 정확도로 예측해줍니다. 제가 인프라 장관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듈식 건설 접근법 덕분에 이 고속도로는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 수명 동안의 유지 비용이 30% 줄어들게 됩니다. 장관이 관심 있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크레인 씨, 당신은 이 한국식 방법에 매우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군요. 처음 왔을 때는 훨씬 더 의심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작업 현장이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장관님.
지휘센터 투어 중에 한 장관이 우리의 비상대응 계획을 가리켰어요. 홍수 이후에 우리가 만든 것들이었죠. 이 결합된 접근법이 흥미로워 보이는데 실제 조건에서 테스트되었나요? 그가 물었어요. 장기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몇 달 전이었다면 저도 같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섰어요. 장관님, 존경을 담아 말씀드리자면 이미 가능한 가장 극단적인 조건에서 테스트되었습니다. 홍수가 왔을 때 우리의 통합된 접근 방식이 우리의 작업을 구했어요. 전통적인 방법만으로도 순전히 새로운 방법만으로도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강점은 양쪽의 장점을 결합하는 데서 나옵니다. 저는 그에게 데이터를 보여주고 결과를 설명했어요. 한때 거부했을 접근법을 재분석 기술을 사용해 변호하고 있었죠. 대표단이 떠난 후 사피르가 저와 이야기하러 왔어요. 에드먼드, 당신은 정말 대단한 여정을 했군요. 그녀가 말했어요. 의심하는 사람에서 믿는 사람으로요. 단지 믿는 사람만은 아니에요. 제가 그녀의 말을 정정했어요. 저는 여전히 제가 배운 공학적 전통을 소중히 여겨요. 단지 그것들이 좋은 아이디어의 유일한 출처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을 뿐이죠. 그녀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장 좋은 여정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지우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나기 전에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 안에 저는 처음 도착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내용을 적었죠. 위대한 인프라를 건설하는 미래는 하나의 전통이나 접근법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관점과 방법을 사려 깊게 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서양의 분석적 사고방식과 동양의 혁신적 유연성이 만날 때 그 결과가 어느 한쪽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더 나은 것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모든 미래 프로젝트의 이 협력 모델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제 비행기가 리야드에서 이륙할 때 저는 사막을 가로질러 리본처럼 뻗어있는 새 고속도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지 도로가 아니었어요. 제 자신의 변화를 나타내는 물리적 상징이었죠. 진정한 영웅의 여정은 외부의 도전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자신에게 설정한 한계, 우리의 편견, 우리의 확신,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을 극복하는 것이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런던의 동료들에게 발표할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편견을 넘어서 함께 일하는 것이 어떻게 진정한 우수함을 만드는가. 몇 달 전 런던을 떠났던 에드먼드 크레이는 절대로 그런 말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제 사라졌어요. 사막의 열기, 한국의 혁신, 사우디의 지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눈으로 직접 확인한 현장의 모습이 편견을 극복하도록 기꺼이 허용하는 마음에 의해 변화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이제 저는 이해하게 됐어요. 누군가를 진정한 전문가로 만드는 것이라는 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